지금요, 문재인 정권 전체가 거의 노회찬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칠수록 덫에 걸려가지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어때요? 몸이 더 상하죠? 더 덫에 깊이 박히죠? 그렇죠, 그죠? 지금 그 형상이에요. 그렇게 덫에 걸려 있는데 온갖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 드루킹은 지금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죠? 이 노회찬 얘기를 정권은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지금까지 해온 게 그겁니다. 그런데요, 노회찬 얘기를 덮으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작전을 짰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12월 11일의 뉴스들입니다. 12월 10일 날요, 뉴스가 저녁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 하면은 그것도 저녁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고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막 그 네티즌들이 막 분노했죠. 그죠? 그래 가지고 막 마구 폭격을 했죠. 그런데 그게 정권으로 봐서는 성공작입니다. 왜? 눈을 어디로 돌렸어요? 삼성으로 돌렸어요. 그 이튿날 무슨 재판이 있었냐? 드루킹 재판이 있었습니다. 드루킹 재판이 정말 드루킹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11일 날 아침부터 터져나온 뉴스가 뭐냐 하면 삼성 뉴스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아침부터 그 전날부터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11일 날 하루 종일 거의 모든 매체가 총동원돼 가지고 이재명 뉴스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12월 11일 드루킹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는데도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 달린 댓글이 이따 보겠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뭘 성공했습니까? 관심 돌리기. 노회찬한테는 절대로 눈을 주면 안 돼. 그 관심 돌리기에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마술이죠. 그죠? 문재인 보고 치매니 뭐니 개사도 그죠? 마술은 잘해요. 슬프죠. 이 드루킹의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 봤어요. 재구성을 해보니까 첫째는 문재인 정권은 왕세자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노회찬을 죽였다.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드루킹 얘기는. 누가 죽였다? 문재인 정권이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왜? 김경수 구하기 위해서. 김경수를 왜 구해야 됩니까? 대선 부정,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부정,
주범이 누구예요? 김경수죠. 종범이 누구? 드루킹. 그러면은 김경수가 이 일로 제대로 조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법대로 처벌받게 되면 김경수의 정치 생명은 끝이고 감옥에서 한참 살아야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노회찬이를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속이 시원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까 읽어드렸죠, 그죠? 차기 대권 왕세자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덮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정의당에 찾아가가지고요. 자필 뉴스 내놔봐라. 생 까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요. 정의당 당원이 아니 자필 뉴스를 왜 공개를 안 하냐고. 공개하라고. 거기에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리 얘기했더니 접근 금지인데 그죠? 일시 접근 금지도 아니고 영구 접근 금지를 시켰어요.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에요? 정의당은 파시스트 정당입니다. 진보정당 참 골 때린 소리 해. 진보정당 아닙니다. 걔들 파시스트 집단이에요. 그들은 드루킹이 보기에 노회찬을 납치 고문해가지고 강제로 유서를 쓰게 했을 것이다 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얘기했죠, 그죠?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날 아침에 운전기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죠, 그죠? 갔는데 국회에 도착해가지고 뭐 했어요? 회의에 참석 안 하고 25분 동안 그 여름에 7월 23일 얼마나 더울 때예요, 그죠? 차 안에서 있었다 하거든요. 난 그때라고 봐요. 그때 일이 일어났다고 봐요. 아니라면 뭐 까면 되겠어요? 이 자동차 브레이크박스 까면 되겠죠? 까보세요. 아니라면. 그래서 노회찬은 자기 그렇다면 뭐 죽을 건 뻔히 알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 훗날 자기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숙제를 던졌을 거다. 그게 일부러 5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으로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5천만 원 받았다 하는 얘기는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7월 1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화해서요, 노회찬이가 2천만 원 받고 김지석이가 3천만 원 받았다고 아예 공식화해가지고 전 언론에 도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2016년 3월에 두 차례 걸쳐가서 2천만 원씩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놈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노회찬을 죽인 팀이 5천만 원
제가 뱉어놓은 얘기로부터 몸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 2014년도 아니고 2016년 3월이라고 못 봐가지고 4천만 원 받았다고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저놈들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멋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노회찬의 덫이다. 4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맞출 도리가 없다. 아무리 뭡니까? 하나님 머리를 빌려와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청와대와 재판부와 특검이 대가리가 깨지도록 연구를 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이게. 이런 거 풀라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치면 칠수록 꼬여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노회찬 덫에 걸려가지고 김지선을 도저히 조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사하면 왜? 들통이 나니까. 대단하다, 노회찬. 그래서 드루킹은 그 시신은 노회찬 죽음이 아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웬만한 확신 가지고 이래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이쯤 돼가지고 노회찬의 유서, 폼문자 유서, 그 유명한 폼문자 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뭔가 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년 3월이라고 못을 딱 박아요. 도망 못 가겠죠. 해놔놨죠. 그죠?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곧 못을 딱 박아요. 4천만 원 받았다고.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막 구구줄줄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살하지만, 그죠? 당은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또 국민한테 당부까지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난 뭐 유서에 또 올림 쓰는 건 이 누군 딴 사람이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어이없는 유서예요. 20일 날 회견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막 단호하게 얘기했고 특검이 가서 조사받겠다 그랬고 당당하게 임명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요. 자기 죄 고백으로 유서를 시작해요.
그거 아니에요. 유서는요. 유서 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유서 쓸 때 가족. 너무너무 미안하거든. 죽으면서도 미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늘 유서는 그죠? 사랑하는 가족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살인자들이 제일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그 말이 쫙 깔리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했다? 덫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유서라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학 유서입니다. 보세요. 노회찬이 말로 자기가 지은 죄가 뭡니까? 4천만 원 받은 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죄라고 한 건 뭡니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아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한 일입니까? 더구나 자살로도 모자란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한테 자기를 버려달라 그랬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관 참시까지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유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노회찬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2016년 3월에 4천만 원을 줬다고 탁 덫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은요,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 일이 터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드루킹 입을 빌리자는 겁니다. 드루킹 입을 빌리면 뭐가 거짓말인 게 드러나요. 2016년 3월 4천만 원 받았다는 게 거짓말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죠? 아! 노회찬 대단해. 죽음의 순간에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노회찬은 정치자금법을 불법 정치자금을 적법 처리하지 않은 범죄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자살한 사람한테 국민훈장을 주는데 그것도 1급 최고급 국민훈장을 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최근에 범죄자 중에 좀 악독한 사람도 한번 꼽아봐요. 조두순 또 저거 줘야 돼요. 훈장 줘야 돼요. 이 또 훈장 주는 기사를 보면 또 기가 차요.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정신으로. 이 사람들은 그죠? 자기들의 좋은 말이 뭡니까? 시간이 좀 경과해가지고 뭡니까?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은 또 더 좋은 말 하나 탁 꺼내와가지고 써요. 포용국가 이런 거. 이렇게 어려운 말 써가지고 이게 전부 종교적 사기입니다. 이런 말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인권 보호 신장에 공헌한 노회찬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준다. 그러면서 유족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일어나놓고는 또 거기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노래까지 불러요. 뭐 인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앞장서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이게 미친 정권이에요. 범죄 자살자에게 왜 대한민국 인권상을 줘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부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줬다는데 이 짓 하지 말고 증인 채택이나 해. 이거 주고는 주저앉히려고 눈에 빨리 보이는 짓만 해요. 겉과 속이 완전 반대예요. 기회는 평등하다. 문준용이가 무슨 기회가 평등해요? 특혜,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 확실해요. 근데 말만 하면 신성모독으로 막 욕을 해대죠.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사람들 종교 집단이에요. 과정은 공평하다. 진짜 과정에 대한 공평한 어떤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인사를 하는가? 낙하산이 이명박근혜 때보다 더 심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홈페이지 팬클럽 관리한 사람까지 낙하산으로 임명했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가장 불공평한 정권이에요. 결과는 정의롭다. 그래, 분식회계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있잖아, 그죠? 말하자면은 조둥이 발린 좋은 말만 골라가면서 해요. 포용국가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있잖아, 그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은 그죠? 남들 속이고 자기들 지지를 유지하고 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이 오버액션입니다. 오버액션. 응? 노회찬 사망하고 우리하고 무관해. 봐, 우리가 저까지 주잖아. 훈장까지 주잖아. 우리가 진짜 이 사람 우리가 노회찬을 죽였다면 이러겠어. 절대 이런 짓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워요. 사실은 이게요, 범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들이 진짜로 노회찬이가 자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은, 그 다음에 노회찬이 진짜 유서가 진실이고 할 것 같으면은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절대로 훈장을 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왜 이 미친 짓을 하냐 하면은 무관하다는 걸, 우리는 절대 아니야 하는 걸 막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뒤집으면은 우리야. 바로 범인은 우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요, 국회도 정의당도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노회찬 훈장에 대해서 심상정의가 정의당 가슴에 걸겠다 이렇게요. 정말 옆에 있으면 진짜 귀때기를 줘 때려보고 싶어. 아니, 정의당이 받았다는 노회찬의 자필 유서나 내놔라 말이야. 그거 내놓고 익혀라.
그거 내놓는다고 명예훼손될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무슨 짓을 했어요? 폰 문자 메시지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죠? 그게 진짜 유서인 양, 유서인 양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까지 했잖아. 사람 죽은데 유서 배포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정의당이 그런 집단이에요. 민주당 정권한테 내 정중하게 얘기해요. 노회찬 의문사와 진짜 무관하다면은 행동으로 보여라 말이야. 자살 증거를 내놔. 김지선을 증인으로 채택해. 그 다음에 운전기사 있잖아, 그죠? 그 수행비서도 증인으로 채택해. 그러면 진실 다 얘기할 수 있어. 진실이 나와. 이쯤 해서 이제 노회찬이 죽은 지 한 5개월 됐잖아, 그죠? 5개월 됐는데 노회찬 의문사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걸로 가지고 객관적 이해를 해봅시다. 첫째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은 자살 증거가 아직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티끌만한 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까도 드루킹이 얘기하다시피 60대가 17, 8층 좁은 창문에서 투신하는 것 자체도 억수로 어려워요. 그런데 9m 비행을 해가지고 떨어져 있더라.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죠? 떠밀었을 때 최대로 나갈 수 있는 게 한 5m라 그래요. 이 가드 없이 떠밀었을 때. 그 다음에 경비원이 쿵소리도 없다고 증언했잖아요. 없었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절대 비밀로 하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아파트까지 그 차가 갔다 가거든요. 노회찬 태우고 있던 차가 갔다 가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줘가지고 올라갔다 가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주고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노회찬이 죽어 있더래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5분 사이에 뭐까지 출동했어요? 119까지 출동해가지고 경찰까지 출동하고 국회에서 아파트까지 거리 CCTV, 엘리베이터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이거 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노회찬의 손톱인데요. 노회찬이 입국할 때 찍힌 손톱 사진하고 노회찬 시신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손톱하고 완전히 다른 손톱이에요. 이건 재판을 다음 재판을 좀 지켜보면 돼요. 어떻게 될지. 노회찬 자필 유서는 진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드루킹이 2016년 3월에 노회찬 부부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재판은 종교재판이다. 증거 없는 재판을 하고 있다. 증인을 부르지 않는 재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진리로 삼는 게 뭐냐면 노회찬 유서 자살했다. 그게 절대 진리라고. 근데 그거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노회찬의 덫 때문에. 김지선은 불가촉녀가 되어 있어요. 불가촉녀.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드루킹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증거를 날조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다. 누구 머릿속에 있는 증거? 허익범 특검 머릿속에 있는 증거. 그래서 이 싸움은요, 결국은 드루킹 대 청와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요,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진실 싸움을 하면요, 드루킹이 이미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드루킹은 더 이상 안 물러서요. 진실에서 물러서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드루킹이 진실에서 물러서는 순간에 드루킹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드루킹이 정말 의지를 갖고 문제를 대결할 때 드루킹이 난 이긴다고 봐요. 진실 게임은 드루킹이 완승이에요. 저 사람들이 뭡니까? 증거 하나도 못 내놓고 증인까지 막는 거 보면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이기긴 이긴데 너무나 야비한 승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적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 게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건 누가 이기겠어요? 청와대가 압승을 하겠죠? 근데 지금 청와대가 진퇴유곡에 빠졌어요. 이러도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청와대가. 왜 그러냐? 노회찬의 덫에 빠져 있거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드루킹이 진실을 밝히려고 입을 열었거든요. 청와대가 경찰, 특검, 재판부를 지금 장악했는 게 확실하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김지선의 증인 채택이 나는 거죠. 그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랄을 해도, 발광을 해도 노회찬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청와대가. 드루킹이 2014년에 돈을 준 거고, 그래서 2016년 3월에 4천만 원 줬다는 노회찬의 유서는 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허구라는 걸 적어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못 부른다? 김지선을 못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어거지로 모면하더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더라도 결국 도로아미 태블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노무현이 덫이 있는 한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회찬. 목숨 건 드루킹의 입. 드루킹이 아까 목숨 건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거는 그 사건, 그 건에만 목숨을 건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겠죠. 그죠? 근데요, 드루킹이요, 이제는 곧 할 수밖에 석방돼요. 왜? 검사가 한껏 때린 구형량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볼 것 같으면 1년 정도 되면은 1년 판결 가능성이 높아요. 1년 징역형으로. 그럼 1년 징역형 그래봐야 내년 3월이면 나와요.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어요. 석방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진실을 막 털어내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될까? 예?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드루킹 입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겠죠. 뭔지는 상상이 맡깁니다. 근데 과연 드루킹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지금요, 노무현 지지, 문재인 지지율이, 그죠? 지지와 거부, 반대가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요, 가속도가 붙어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이 지지율의 핵심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경제적 분노예요. 말하자면 촛불혁명이란 그 추운 데 나와가지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죠?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불공정한 정권을 퇴출시키고 불공정한 핵심인 누구?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막 역주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죠? 한 1년 반 동안 속았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거의 들통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개혁을 안 한 데 대한 분노가, 그죠? 앞으로 폭발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폭발하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노란 조끼가 들고 일어나니까 마크롱이 바로 항복하죠. 그죠? 그죠? 근데요, 나는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이 막 깨지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은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막 맞고 있잖아요. 에? 그 분노가 난 폭발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촛불을 배신하고 삼성 제국의 꼬봉 역할을 하는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내년에 난 막 거의 90% 폭발한다고 봐요. 그래 되면요, 김정은요, 안 와요. 김정은 남쪽에 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기 얻으려고 오는데 이런 정권 하에서 내려와가지고 박수 받겠어요? 에? 시위가 오히려 격렬하게 일어나리라고 봐요. 남북 평화 좋아. 그런데 우리부터 사는 게 우선이야.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설사 온다 하더라도 역효과가 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건져줄 아무런 구원의 힘이 없어요. 그래 되면요, 김어준이 아무리 나발을 불고 탁현민이 아무런 탁월한 쇼를 해도 백약무효예요. KBS, MBC, SBS, JTBC, 연합뉴스, 연합TV 다 떠들어도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내년에 가면요, 40% 이하로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내년 중에 10%까지 떨어지리라고 봐요. 왜? 지금 현실 경제를 바꿀 능력도 의지도 아이디어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 그냥 삼성 앞잡이에 불과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앞잡이라는 걸 보여준 게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죠. 아니 4조 5천억이란 어마어마한 분식 회계를 해도 거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2019년에 가면은 정권 유지하기도 급급할 거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실사구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에? 나는 그 맨 앞에 누가 있다고 보냐 하면은 드루킹이 있다고 봐요. 드루킹 대선 부정, 댓글, 공작, 범인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요, 김형남 변호사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자살 절대 안 한다.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부검을 해달라. 그 얘기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김형남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절대 자살 안 한다. 내가 죽으면 부검해달라. 이 사람들이 가니까 저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가면 저거 또 또라이 아이가 갈까봐. 저도 그렇습니다. 절대 자살 안 합니다. 혹시 제가 죽으면 반드시 부검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는 노회찬이 덫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회찬의 저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노회찬을 죽인 자들에게. 이거는 언제 시작될 거냐?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